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우리 사회의 직업이 엄청나게 바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몇 배 빠른 속도로 엄청나게 공부를 하잖아요. 여러분의 머리가 거의 불필요해지는 시대자. 그러면 이런 거를 극복하고 인간의 지혜를 개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딱 한 가지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저는 지식인사이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양대학교의 유영만 교수입니다. 이렇게 정의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어려운 이야기를 쉽게 풀어서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같이 해볼까 합니다. 네, 여러분,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사람들한테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에 촉발점을 제공하는데 저는 첫 번째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우리 사회의 직업이 엄청나게 바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있었던 일자리가 없어지고 없었던 일자리가 새로 생길 것 같아요. 왜냐면 인공지능이 특히 논리적으로 사유하고 이런 인간의 지능으로 했던 일들을 인공지능은 인간보다 몇 배 빠른 속도로 엄청나게 공부를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10년 동안 공부했던 것을 인공지능은 단 몇 분 만에 공부를 하잖아요. 그리고 인공지능은 한번 공부하면 사람처럼 잊어먹지도 않아요. 이런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장 큰 변화는 그동안 인간의 지능으로 했던 많은 일들이 인공지능으로 대체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엄청난 위협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위기를 뒤집으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인간의 고유한 능력을 개발할 과정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요. 여러분 직업 중에서 원으로 끝나는 직업이 있어요. 원, 회사원, 공무.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직업 중에 가로 끝나는 게 있어요. 소설가, 혁신가, 기업가 이런 것처럼. 자, 그러면 두 개의 직업 중에서 인공지능이 더 빨리 쉽게 대체 가능한 직업은 어떤 직업을 더 빨리 대체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 원으로 끝나는 직업이에요. 왜냐하면 원으로 끝나는 직업은 지식을 많이 갖고 있고요. 가로 끝나는 직업은 지혜를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인공지능이 아무리 많이 개발되고 빠른 속도로 기술이 발전해도 인간이 갖고 있는 지식은 순식간에 대체를 할 수 있지만 인간이 몸으로 체득한 체험적 지혜는 쉽게 체득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인공지능이 출현하면서 직업에 엄청난 변화와 혁명을 일으킬 텐데 이럴 때일수록 인공지능이 잘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쪽으로 우리가 능력을 개발한다면 저는 위협위기가 훨씬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요. 길을 찾아갈 때 여러분 머리를 써서 찾아가나요? 아니면 내비게이션이 찾아야 된다고 찾아가나요? 내비게이션이 찾아가는 동안 여러분 머리를 안 쓰세요. 머리를 안 씁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점점 사람이 머리를 안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불용설에 의해서 이제 머리의 기능이 점점 퇴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머리가 거의 불필요해지는 시대 인공지능 시대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거를 극복하고 인간의 지혜를 개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지식으로 지시하는 이미 다 끝났다는 거예요. 왜냐면 지식은 인공지능이 다 따라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로 지휘하라 이러려면 저는 한 4가지 능력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인공지능도 알고리즘으로 인간보다 더 빠른 질문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인공지능은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문제의식이 없이 알고리즘으로 질문을 그냥 기계처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질문하는 건요. 인공지능하고 결정적으로 차이가 딱 하나 있어요.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합니다. 그래서 이 책 GPT 시대 제가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차후에 또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해보겠고요. 자, 두 번째 공감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타인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가슴으로 사랑하는 능력이에요. 자, 여기서 굉장히 머리가 아프면 사람은 계산을 시작하고 이해타산을 따져서 행동하지 않는데 가슴이 아프다는 얘기는 뭐냐면 저 아픔이 나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슴이 아플 때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이해타산 계산하지 않고 몸을 던져서 그 아픔을 치유하려고 행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이런 인간의 숭고한 미덕은 인공지능의 시기에 따라잡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자, 세 번째 인공지능이 쉽게 할 수 없는 거 타인의 아픔을 사랑하는 공감 능력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타인의 아픔을 포착했으면 치유하려고 밤잠을 안 자고 아이디어를 계속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내는 능력이 저는 상상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상상력은요 밑도 끝도 없는 뜬구름 잡는 공상 망상 허상 이런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현실적인 문제 또는 타인의 아픔을 포착한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치유하게 해서 아이디어를 낼 때 인간의 상상력은 폭발합니다. 자, 그럼 상상력의 문제는 뭐냐면요. 세상은 아이디어가 바꾸지 않습니다. 통계적으로 아이디어 10개 중에 한두 개만 현장에 실현된다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쉽게 어려울 수 없는 네 번째, 인간의 고유한 능력이 뭐냐?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시행착오 도전하고 실패하면서 실험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해도 해보고 그러면서 머릿속에 들어있는 아이디어가 현장에 적용돼 가지고 이제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로 창조가 되는 거죠. 창조가 됐을 때 인간은 그때 뭐가 생기는 거냐면 실천적 지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는 첫 번째,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하는 능력, 두 번째, 공감 능력. 자, 그럼 이제 그거를 가지고 밤잠을 안 자고 그 아이디어를 내는 능력이 상상력. 자, 그러면 상상력으로 나온 결과물이 아이디어니까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현장에 몸을 던져서 불교를 의지를 가지고 실험하고 도전하고 이러면서 생기는 실천적 지혜인의 가지가 저는 인공지능이 쉽게 따라잡을 수 없는 인간의 고유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능력은 물론 4개 다 중요하지만 제가 출발점의 질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질문이 바로 우리 낯선 관문을 열어가는 촉발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질문을 바꿔야, 즉 질문이 물음표잖아요. 그저 물음표로 여러분 밑으로 쭉 당기면 무슨 표시가 되나요? 느낌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동의 느낌표를 우리가 찾지 못하는 이유는 거제와 다른 물음표를 던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질문은 세상을 향해서 던지는 그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고기를 바꾸려면 낚시 바늘을 바꿔야 되잖아요. 물음표를 거꾸로 뒤집으면 낚시 바늘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내가 어제와 다른 답을 얻으려면 어제와 다른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질문이 4가지 능력 중에서 첫 번째 촉발점이면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몇 가지를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는 고정관념을 깨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항상 잘하는 게 고정관념, 통념, 상식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5살 때 무려 65번에 질문했대요. 세상에 다 불가사의였어요. 40년이 지난 45세가 되면 불가사의는 7개밖에 안 남아요. 7대 불가사의. 그리고 늘어나는 단어가 이렇게 늘어납니다. 원래 그래, 물론 그런 거야, 당연한 거야,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이 고정관념, 통념을 깨는 질문을 던지는 건데요. 문제를 던져서 과연 그게 여전히 현실에 먹힐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당연함을 부정하는 질문입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 다이슨이라는 선풍기에서 아시죠? 날개 없는 선풍기가 나왔잖아요. 그 다이슨이 날개 없는 선풍기를 만들기 전에 모든 선풍기 회사는 선풍기에는 날개가 있다라고 하는 가정을 바꾸지 않고 혁신의 혁신을 계속 거듭한 거예요. 다이슨이 이런 질문을 던진 겁니다. 선풍기였고 날개가 있어야 될까요? 이런 질문 때문에 날개 없는 선풍기가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요, 배움을 확장하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흔히 질문이 2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심판자의 질문하고 학습자의 질문. 자, 예를 들면 심판자의 질문 이런 거예요. 제가 예전에 자전거 타고 우리나라 국토 완주 그 필름을 달성했거든요. 그래서 친구하고 이제 하루는 동서울 터미널에서 자전거를 싣고 섬진강을 가야 되는데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3시간째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이 버스가 전라남도 강진으로 가고 있대요. 우리는 전라북도 강진을 가야 섬진강을 가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바로 전에 질문이 2가지가 있다고 했죠. 심판자 질문 이런 거예요. 야, 너는 나이가 몇 살인데 버스부터 똑바로 못 끊냐? 이렇게 야단을 치면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심리적으로 패배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질문을 바꿨죠. 학습자의 질문으로 친구야,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 난국을 돌파할 수 있는 최선을 대안은 뭐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지면 그 친구가 기사님을 잘 설득해가지고 고속도로 중간에서 세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세웠어요. 고속버스 기사님을. 그 다음에 톨게이트로 자전거를 꺼내가지고 톨게이트로 빠져나갔던.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심판자의 질문을 던지지 않고 학습자의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과 싸우지 말고 문제와 싸우세요. 문제와 싸우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래서 프라블럼을 우리말로 풀어보렴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살아남을 직업은 예를 들면 인공지능이 어마어마하게 빠른 시간 내 데이터와 인포메이션을 찾아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도 주잖아요. 자, 그러면
그 데이터나 인포메이션이 질적으로